네, 안녕하세요. 니킴입니다. 제가 오늘 퍼즐 이제 드랍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예전에 아누비스 정석 배치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좀 더 나은 퍼즐 한번 배치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이론은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은데,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보자면, 제가 그 처음에 딱 아누비스를 굴릴 때 드랍판을 마주할 때 드랍 수를 일단 세봐요. 드랍 수. 드랍 수가 각각 3의 배수로 있는가, 3개를 터트려 한 세트니까 3의 배수로 있는가, 그거 먼저 파악하시고, 그걸 파악하시면 대충 이 판이 몇 콤 드랍판인지도 알 수 있고, 드랍을 어떻게 굴려야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길이 좀 보여요. 드랍 수 세는 건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보시면 불이 두 세트 있고, 물은 이제 좀 머네요. 물은 5개예요. 근데 5개로 한 세트, 그리고 목도 5개 한 세트, 그리고 암도 5개 한 세트, 그리고 빛은 그냥 한 세트, 회복 2세트 있죠. 요 드랍판 일단 드랍수를 세보고, 드랍판을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가르는데 이게 가로가 6개예요. 6개, 세로 5개고, 버드 드랍판이 6호가 기본인데 6개니까 이걸 기준으로 반으로 갈라요. 드랍판을 반으로 딱 가르면 왼쪽 오른쪽 세 줄씩 나눠지죠. 그래서 왼쪽에 드랍이 한 세트씩 이렇게 몰려있고 오른쪽에 한 세트씩 몰려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불은 나눠져 있죠. 한 세트씩 나눠져 있죠. 그리고 암도 5개 그냥 다 일로 몰려있죠. 그리고 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물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회복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으로 갈라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으로 갈랐는데 이 경계선 쪽에 막 드랍이 몰려 있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처럼 그냥 최대한 가깝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보고. 빛이 좀 멀어요. 빛이 좀 멀거든요. 빛이 좀 멀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트압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두 개는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요걸 잡고 시작해서 먼저 왼쪽을 다 맞추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빛이랑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는 방식, 이 방식을 쓰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어떤 드랍이 숫자가 많고 어떤 드랍이 숫자가 적은지를 파악하고, 드랍 수가 많은 거를 벽에다 까세요. 첫 번째 벽에다 까시고, 벽을 덮어주는 두 번째 줄에 드랍 수가 적은 걸 까세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 뭐 이유를 물으신다면, 드랍 수가 많은 걸 벽에다 깔면 벽면은 이 모퉁이, 이거 모퉁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겹칠 확률이 적어져요. 드랍수가 많은 건 겹쳐질 확률이 큰데, 모서리에 벽면에 놔버리면 다른 이제 드랍을 막 굴리다가 다른 이렇게 막 두 세트씩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 있죠. 그런 확률이 줄어들고요. 드랍수가 적은 거를 여기다 깔아버리면, 벽을 덮어줘 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다 깔았다 치면 이쪽에 어떤 드랍을 놔도 이 드랍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드랍이 이쪽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드랍이 겹칠 확률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대폭. 네, 일단 말로 이론적인 설명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퍼즐을 굴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엔 빛이 멀다고 했잖아요. 제가 빛을 잡고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빛을 잡고 시작해서 드랍수가 많은 걸 벽에다 까는 게 좋다고 했죠.
드랍수가 많은 걸 벽에다가. 그러면 요거 잡고 회복을 맨 밑에 깔고 두 번째 물을 깔고 그 다음에 목 아니면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회복, 물, 불 됐죠? 그 다음에 불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최대콤 드랍판이에요. 정석 배치의 기본 제가 말했죠. 드랍수를 먼저 세라. 그 다음 반으로 갈라서 드랍들이 분포가 이렇게 3개씩 찢어져 있는지를 봐라. 멀리 떨어져 있는 드랍을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한 세트밖에 없는데 드랍이 노답처럼 떨어져 있으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드랍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 끌어와야 되니까. 그만큼 획수가 늘어나요. 물론 이제 두 세트 이상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제 진짜 고난이도고, 웬만해서는 한 세트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시고, 드랍수가 많은 걸 벽에다 깔고, 세 번째로 드랍수가 많은 걸 벽에다 깔고 드랍수가 적은 걸 벽을 덮어라. 이게 정석 배치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드랍을 세고 반으로 갈랐을 때 보세요. 7개인데 3개씩 나눠져 있죠. 불 5개인데 뭐 여기 3개 있죠. 물 4개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목 6개인데 3개씩 있죠. 회복 6개인데 3개씩 있죠. 빛은 2개니까 뭐 볼 필요 없고요. 또 아주 쉬워요. 이 드랍판도 아주 쉬워요.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 드랍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없죠. 그럴 때는 드랍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없으면 3의 배수로 있는 드랍보다는 짝짝이로 있는 드랍 있죠. 그 드랍을 잡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놓치는, 한 세트라도 놓치는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물을 잡아도 되고 뭐 암을 잡아도 돼요. 암을 잡아도 돼요. 암이 7개죠. 되게 쉬워요. 이 암을 잡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암을 잡고 어차피 이 물을 그냥 무시하고 암을 잡고 불을 먼저 깔고 목을 깔고 암, 회복, 물, 암. 쉽죠? 이건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뒷구 배치까지. 죄송합니다. 이건 잘 봐야 돼요. 2세트씩 나눠져 있는 거는 이게 드랍이 겹칠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막 굴리다 보면 겹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드랍 수가 적은 걸 그러니까 벽에다 벽을 덮어주는 층에다 깔라는 이유가 방금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방금 목이, 아까 전 드랍판이 목이 이렇게 3개씩 이쁘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목을 두 번째 깐 건데, 어쨌든 저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두 번째 이 벽을 덮어주는 곳은 드랍이 적은 거를 까는 게, 최대한 깔아주는 게 유리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약간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물 7개, 2세트. 이렇게 3개씩 나누면 되죠. 이건 조금 머니까 요거 3개, 요거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회복 3개 있고, 이렇게 3개씩 다 있죠. 아니면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불 7개. 7개인데, 여기 다 몰려있죠. 이걸 나중에 좀 찢으면 되고, 목 이렇게 4개 있고, 빛이 이렇게 3개 있고, 빛이 조금 머네요. 이럴 때 제가 말했죠. 빛이 좀 멀어요, 이거를 끌어오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빛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잡고 시작해서 회복이 적죠. 회복이 적고 목이 찢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빗을 잡고 이 목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끌고 와서 두 번째 깔면 네, 이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빗 잡고 먼저 암부터 깔아요. 암을 맨 위에 깔고 목을 네, 끌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죠. 이게 말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전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는 건데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있고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 좀 막 생각을 해봤는데 초보자분들은 가장 실수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이게 퍼즐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퍼즐 굴리실 때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퍼즐 굴리실 때 막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한 칸 옮기면 빛이 한 칸 맞춰지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맞추시는 것 같은데 퍼즐 게임은 이렇게 맞추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곡콤보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퍼즐을 하실 때는 연쇄작용이라고 해서 드랍을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막 효율적이게 막 다른 드랍까지 이렇게 맞춰주는 효과. 그러니까 드랍을 하나 움직여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뭐 이득을 보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게 곡콤보의 지름길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 같은 드랍판에 이 목이랑 빗을 맞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통 유저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맞추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콤보 맞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이 암을 잡고 똑같이 퍼즐 맞추더라도 암을 잡고 아니다. 회복을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좀 더 콤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콤보가 막 나와요. 이렇게 굴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 콤보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퍼즐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보세요. 이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맞추자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 지금 선택 안 좋네요. 네,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맞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석 배치 하실 때도 배치하실 때 사람들이 막 들어 맞출 때 막 이렇게 지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요. 형석 배치를 할 때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게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막 빗을 이렇게 끌고 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끌고 온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드랍판이 계속 망가져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맨 왼쪽을 맞출 때 물을 막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그것보다 물을 끌고 오지 말고 여기서 맞출 때 그냥 바로 가까이 있는 거 있죠. 가까이 있는 거. 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빛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끌고 와요. 막 이렇게. 근데 제 말은 여기서 빛을 끌고 오지 말고 물을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빛을 맞추면 금방 되죠. 무리해서 끌고 올 필요 없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끌고 오는 시간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획수도 엄청 많아지고 손도 엄청 빨라야 되고 이게 저도 옛날에 아노비스 초창기 때 이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영상 찍으면 막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손이 엄청 빠르니까. 근데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급하면은 막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회복을 막 이렇게 무리해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빛부터 맞추고 회복 맞추고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물 맞추고 그러면 금방 맞춰지죠. 그쵸? 이게 연쇄작용 같은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드랍을 무리해서 끌고 오지 마세요. 절대.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드랍을 절대 무리해서 끌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로 어떻게든 맞춰야 돼. 제가 처음에 기본을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드랍 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반으로 갈랐을 때 드랍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무리해서 끌고 오면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손도 엄청 빨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작 시간이 부족해서 드랍이 하여튼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끌고 오는 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도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지금도 목을 끌고 오지 마세요. 여기서 암을 먼저 하고 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져요. 자연스럽게 맞춰지죠. 자연스럽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하여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정석 배치의 거의 끝판이라고 보는데 무리해서 끌고 오면 안 돼요. 드랍이 가까이 있는 거를 무조건 파악하는 스킬. 자, 이것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끌고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맞춰져요. 네.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나는 피지컬이 괜찮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럼 더 좋죠. 보세요. 그래, 난 빠르게 할 자신이 있어. 그래도 끌고 오는 거는 비추예요. 왜냐면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가. 이게 빠르게 할 수 있다 해도 무리해서 끌고 오지만 않으면 순식간에 맞춰져요. 순식간. 그쵸? 빠르게 할 수 있다 해서 뭐 나는 끌고 와도 돼요. 에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무리하게 끌고 온다. 지금 똑같은 순속도로 봐요. 뭐 삑사리 나죠. 삑사리. 이 삑사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손이 빨라도. 네. 그리고 드랍도 마지막에 뭐 이쁘게 배치가 안 되고. 이게 방금 끌고 온 얘거든요. 끌고 오면은 되게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끌고 오는 거를 버려라. 그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석 배치를 할 때, 좀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약간의 낙차를 섞어주시면, 좀 더, 획수. 그러니까, 최대한의 획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겨요. 그러니까 낙차를 조금만 응용하시면, 자,
보시면 저도 이런 건 요즘 연습 중인데 잠시만요. 자, 이거를 좀 낙차를 맞춘다고 하면 낙차를 맞춘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런 식이. 이게 새로운 낙차인데 보세요. 방금은 딱히 낙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낙차를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해서 한 거예요. 정석 배치를 할 때는 이 세로 낙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 많이 쓰면서 느낀 건데 세로 낙차는 이제 보세요. 이게 세로로 깔았을 때 물이 맨 위에 오잖아요. 물이 맨 위에. 그쵸? 물이 맨 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맞추면 네, 낙차가 되면서 물이 맞아지는 이런 게 세로 낙차인데 이 낙차가 좀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보시면 이건 이제 응용편이죠. 응용편. 여기서 암을 깔아버리고 물을 맞추고 여기서 세로 배치를 하면 세로 낙차가 돼요. 세로 낙차가. 그쵸? 세로 낙차가 된단 말이에요. 이 배치가 세로 낙차는 종종 쓰여요. 종종. 이게 은근히 좋아요. 이게 그리고 2A 맞출 때 있죠. 2A. 아누비스도 초황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황제의 방어를 뚫던가, 뭐 메이메이의 방어를 뚫던가, 아니면 뭐 그리자를 잡아야 되는데 암드롭이 적거나, 뭐 이런 경우 뭐 변수가 엄청 많은데, 만약에 암드롭이 7개가 있다. 7개가 있다. 그러면 암드롭을 2A로 맞춰도 되잖아요. 그쵸? 한 세트를. 어차피 한 개가 남으니까. 물론 6개면 2A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세로 낙차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딱히 안 되네요. 왜냐면 6개씩 있어요. 거의 다 드랍이.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안 되네요. 지금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써먹으면 좋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마음이 몇 개냐? 4세트네요. 4세트니까 이거는 네,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이거 실수했네요. 이거 말고 암이 4개가 있는 경우 이것도 6개네요. 지금 안 웃으면 되겠네요. 안 웃으면 자 빛도 7개 암도 아누비스 쓰면은 하나가 4개가 남아요. 그쵸? 회복도 4개. 이럴 때 세로 낙차를 쓰면 좀 이쁘게 써요. 보세요. 그래서 세로를 맞추고 불을 맞추고 암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세로 낙차가 2A를 섞으면서 세로 낙차가 돼요. 이건 응용편이에요. 이거 어려우시면은 이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진짜 아누비스로 모든 걸 끝장을 보시겠다는 분들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로 낙차를 쓰면 2A를 하면서 풀콤보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암이 4개가 있죠. 암이 4개가 있으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엔 자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콤보를 내시면 됩니다. 2A 배치로 풀콤보. 물론 이제 뒷구가 안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긴박할 때 당장 딜을 내야 되겠는데 암드롭이 뭐 짝수로 없다, 3회 배수로 없다, 그러면 이렇게 2A 배치를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뭐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 지금도 물이 4개가 있죠. 암이 5개죠. 한번 또 써볼게요. 자, 세로 배치. 네, 세로 배치.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낙차 없이 깔끔한 그냥 2A 배치였고요. 지금도 회복을 깔고, 네, 이거 좀 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낙차를 이용하면은 이제, 다양한 구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세로 배치고, 그 다음에, 드랍을 끌고 오기가 싫다 나는, 그러면, 여기서 낙차를 이용해서 회복 한 세트 쌩까고, 이건 이제 요령이에요. 요령인데 이렇게 가로로 낙차를 까시면 무리한 끌어오기 없이 최대콤 맞출 수가 있어요. 최대콤 맞출 수가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끌어오기가 없이 최대콤을 맞추시죠. 한 칸만 낙차를 써도 이런 낙차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낙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씨, 전화씨.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차를 뭐 2단 낙차, 3단 낙차를 섞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엄청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뭐 구티어 쓰자면 이제 구티어 쓰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낙차를 깔으면 이제 2단 낙차가 되는 거예요. 2단 낙차. 상황에 따라 낙차는 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무리를 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낙차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낙차는 무리해서 쓰지 마세요. 그냥 다 폼이에요. 개폼이에요. 낙차 쓴다고 뒷구가 잘 터진다고 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개폼이고, 낙차는 진짜 지금 당장 정석 배치보다 낙차를 썼을 때 더 효율적으로 드랍을 맞출 수 있다. 그런 경우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낙차를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낙차를 이런 식으로 뒷구 배치해서 낙차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저는 낙차를 구태여 뭐 무리해서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낙차가 뭐 진짜 자유자재로 되시는 수준의 실력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응용하시면 퍼즐이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약간 프리스타일 식으로. 어때요? 이 응용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정석 배치 팁은 여기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누비스 열심히 굴리세요.